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 캠프 관계자가 나눠준 농산물을 놓고 후보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전북의 빈집 실태와 활용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지역 문화가를 일구는 문화가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옛 성매매 집결지에서 문화 농사를 지으며 삶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고 있는 김성혁 센터장을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권자에게 농산물을 나눠준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경찰이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데요. 후보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안승길 기자입니다.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법정 토론회. 무소속 임정엽 후보가 준비한 사진을 꺼낸 뒤 갑자기 금품 선거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적발이 된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만요. 예. 적발이 됐습니까? 진보당 강성희 후보 측이 유권자에게 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농산물을 제공했다는 건데 실제 이날 저녁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후보 측 자원봉사자와 선거운동원 각각 1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전주시 삼천동 일대 상가 등을 방문해 보리를 건넨 혐의입니다. 유권자 측이 상대 후보인 임 후보 캠프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강 후보 측은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직접 재배한 판촉용 보리를 삼천동에 있는 거래처를 찾은 길에 주변 상가 4곳에 홍보 차원에서 건넨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또 선거운동원이 자원봉사자와 한 차례 동행했을 뿐 캠프 측이 이에 개입한 부분은 전혀 없다며 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임 후보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판이 불리해지자 있을 수 없는 어떤 정치 공작 냄새가 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가 없고. 진보당은 또 경찰이 영장과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불법 연행하고 변호인 접견마저 막았다며 체포한 자원봉사자와 선거운동원을 석방하고 선거 개입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임 후보 측은 금품 살포 의혹 제기에 이어 강 후보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서 두 후보 간 공방이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전주 을과 군산 나선거구에서 각각 국회의원과 시의원 1명을 뽑는 4.5 재선거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이루어집니다. 선관위가 마련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코로나19 확진자는 다음 달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 사이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는 중앙선관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5일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전주 을지역 유권자 의제 기획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국회의원이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법을 만드는 거지요. 이번 재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첫 번째 법안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서승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1호 법안으로 전주를 디지털 경제 중심지로 만드는 특별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을 디지털 플랫폼 지원센터 그리고 효천지구에 전주과학기술원을 설립을 해서 이 특별법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대출금리 인하 3법을 1호 법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법정 최고금리를 15%로 인하하겠습니다. 셋째로 횡재세를 도입해서 서민부터 살리겠습니다. 무소속 임정엽 후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 개편과 관련 부처 신설 법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제도 개편하고 부모 중 육아 담당 1명에게 육아 수당을 주어서 사회적 분위기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출생 지원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무소속 김광종 후보는 나이든 부모를 모시면 200만 원을 주는 효도수당과 자녀 1명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육아수당 법안을 낼 생각입니다. 그러면 부모 모시고 자녀 있으면 300만 원이 들어오면 한
부부 중에 한 명은 부모도 돌보고 자식도 돌보면서 너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소속 안혜욱 후보는 현 정부를 심판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것은 시행령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든지 검찰 독재로 다스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탄핵을 100번이 되어도 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소속 김호소 후보는 전북특별자치도법 후속 법안을 누구보다 먼저 내는 게 목표입니다. 무소속인 제가 내야 여야 간의 첨예한 그런 정쟁 속에서 거부감 없이 통과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무소속인 제가 꼭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법 제1호 법안으로 내고 싶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입법과 국정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 전주울 재선거에서 과연 누가 주인공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관보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을 보면 최 시장은 215억여 원을 신고해 서울 강남구청장에 이어 전국 기초단체장 가운데 두 번째, 전체 공개 대상 가운데 7번째로 재산이 많았습니다. 재산이 가장 적은 전북지역 기초단체장은 강임준 군산시장으로 1억여 원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번보다 1억 원가량 줄어든 28억여 원,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10억 원가량 늘어난 마이너스 5,900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을 시작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조선 경기 호황에도 군산조선소 인력 부족은 여전해 전라북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중호 기자입니다.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지난달 200톤의 선박블록을 실은 바지선이 처음 출항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재개한 지 넉 달 만입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올 한 해 10만 톤 목표 달성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청년 취업자의 인건비와 수당을 보조하고 근속자 공제금을 적립해주는 한편 승연자 고용기업엔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신규 인력의 유입 확대를 위해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장기 근속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의 필요 인력 900명 가운데 아직 300명이 부족한 상황. 한때 가동을 멈췄을 때 다른 업계로 대거 이동한 데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으로 기피 현상이 여전합니다. 울산 도크가 3년치 분량이 다 찼다고 그럽니다. 수치상으로는 다 찼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전문의 오셨는데 아마 큰 걱정일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1대1로 이어주기 위한 취업 알선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신규 취업자에게 100만 원의 정착금을 주고 경력 취업자에겐 200만 원의 기술수당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용접과 조립, 도장 등 분야별 인력 양성 교육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조선업 도약센터가 주로 인력 양성과 인력 공급 문제에 관한 상당한 해결책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현대중공업도 사내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기숙사 수소비와 명절 보너스, 자녀 학자금과 가족 의료비 등을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문을 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극심한 인력난 속 해법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이번 달 전북 지역 기업 경기 조사 결과를 보면 제조업 경기 실사 지수는 73으로 전달보다 1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매출과 생산, 신규 수주, 가동률 모두 10포인트 이상 크게 오른 가운데 다음 달 전망 지수도 75로 11포인트 올랐습니다. 비제조업 경기 실사 지수는 63으로 1포인트 상승에 그쳤고 다음 달 전망 지수는 63으로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역 비제조업체들은 내수 부진과 인력난, 인건비 상승,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쌀값은 폭락하는데 생산비는 급증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컸죠.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쌀 농사 순수익이 전해보다 3분의 1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환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농민.
비료값이 160% 넘게 올랐고 면세유값도 2배 이상 그렇게 올랐습니다. 또 농약값도 농자재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올해 농사 지어봤자 정말 손에 쥐는 것이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난해 쌀 농사 순수익은 전해보다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위 면적당 순수익이 최근 5해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지난해 농약비, 인건비 같은 직접 생산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상승률보다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 지난해 4분기 산지 쌀값은 전해보다 13%나 떨어졌습니다. 농민들은 안정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공정가격제를 포함한 전면 개정의 수준으로 양곡관리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은 2017년부터 6년째 제주를 제외한 8개 도 중에서 쌀 생산비가 제일 높습니다. 논 사용 대가인 토지 용역비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기 때문인데 논을 빌려 농사짓는 임차농이 많은 데다 임차료도 높은 게 원인입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완주군의회가 윤석열 정부 쌀값 정상화법 수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완주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는 한편 시장 격리 의무화로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타작물 자급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농정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 소멸의 신호이자 또다시 인구 유출을 부추기는 빈집 문제 기획 보도를 3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전북의 빈집 실태와 활용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주대 건축학과 김준영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북에서 빈집이 생겨나는 이유와 실태는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빈집의 증가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주택 보급률 또한 2008년부터 100%를 넘었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노후화와 빈집의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도 14개 시군에서 대부분 인구 감소와 노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빈집의 증가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LX에 의뢰해서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전북의 빈집은 2021년 12월 현재 약 17,700호로 전북 주택 74만 호 중에 2.4%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도심과 농촌 가릴 것 없이 빈집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전북에서 발생하는 어떤 빈집들의 주요 특징들이 있다고요? 예. 우선 빈집은 그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누게 되는데 1등급이 양호한 경우라면 4등급은 철거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북의 빈집 노후화 등급은 50% 이상이 3, 4등급으로 불량이나 철거 대상이고 1등급인 경우에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빈집 노후화가 상당히 심화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빈집의 건축 유형은 대부분의 단독주택으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거의 없습니다. 빈집의 발생은 전주, 익산, 군산 같은 도시의 경우에 빈집이 특정 지역에 군집해서 분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도시에서 대표적으로 빈집이 밀접하는 경우에는 도시 정비 사업 지역이고 그 외 다른 시 지역은 밀집해서 있기보다는 한 채 한 채 산발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창, 부안, 순창 같은 서부 군 지역도 빈집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동부 군 지역은 산악지형 지역이라서 서부 지역보다는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주 같은 도시보다는 밀집도가 떨어집니다. 종합하면 전주, 익산, 군산 같은 시들은 특정 지역에 밀집해서 나타나고 다른 지역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빈집은 안전과 범죄 등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들도 활용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다른 나라들은 빈집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예,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비슷한 빈집 증가 문제를 이미 겪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빈집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네. 철거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빈집 상속 시 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용지 과세특례 제외 등의 제외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우리보다 내구성 있는 석조 건물인 경우가 많아서인지 빈집을 활용한 저렴한 주택을 확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은 빈집으로 인해 경관이 악화되는 경우에 소유주에게 이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빈집 관리에 소요되는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면서 빈집에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 영향으로 생긴 빈집들은 또다시 인구 유출을 부추기는 이런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데요. 빈집 활용 방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빈집을 폐기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가용 자손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빈집이 차지하고 있는 그 토지를 부동산 가치가 있는 사유재산 대상으로 볼 것인가, 경관으로서 공공적 자원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성숙한 합의와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빈집을 그저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할 수 없는 사유재산으로만 보는 경우에는 대안을 찾기가 참 어려워 보입니다. 네. 빈집 실태조사에서 빈집에 대한 정보를 빈집 임대 판매 정보 플랫폼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소유주의 동의를 구하는 데에도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빈집 소유주들이 우선 빈집을 매매 임대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유도 장치가 좀 고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이 살만한 넉넉하면서도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삶을 만족할 수 있는 분위기 확대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빈집을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시지역의 빈집 밀집 지역은 도시재생과 관계한 적극적인 빈집 활용, 개축 등을 통해 주택 개발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군 지역의 경우에는 산재한 빈집이 매우 노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거를 유도해서 쾌적한 경관의 일부로 또는 마을 커뮤니티 휴식 쉼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빈집의 문제는 공공적 의지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나 창의적인 활용 아이디어가 함께 있을 때 어려운 문제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가 개폐막작을 공개했습니다. 회색빛의 벨기에를 배경으로 소외된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장피에르 다르덴과 릭 다르덴의 토리와 로키타를 개막작으로, 갑작스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이들의 시간을 다룬 김희정 감독의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를 폐막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영화제는 다음 달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이어지며 42개 나라의 작품 247편을 상영합니다. 문화K 시간입니다. 문화K는 매달 한 차례 지역의 문화가를 읽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지역 예술가들 또 주민들과 손잡고 오래된 동네의 문화예술의 씨앗을 심고 있는 뜻밖의 미술관 김성혁 센터장을 이수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매매 업소의 붉은 등이 밤을 밝혔던 거리. 성매매 업소가 하나둘 떠난 자리엔 미술관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뜻밖의 미술관 개관부터 지금까지 센터장을 맡아온 김성혁 씨. 올해로 3년째 전주시에서 미술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를 듣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 주민분들이었고요. 처음에는 예술가 중심, 창작 중심의 프로젝트들이었다라고 하면 그게 해가 바뀔수록 약간 주민 중심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이름뿐인 직함이지만 노송동에서 문화기획가로 활동하며 성매매 집결지라는 공간이 가진 멍해를 문화와 예술의 힘으로 치유하고 있습니다. 삶과 예술, 원주민과 이주 청년들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역 사회와 예술가, 자치단체를 잇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자체에 요청드리면서 일거리와 먹거리와 놀거리가 있어야 여기가 예술촌의 기능들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도시의 외딴 섬 같던 마을에 생기가 돌면서 주민들 역시 마을을 알리는데 해설사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하나씩 지금 조금씩 변화가 오고 있는데 이 변화를 끝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꼭 이런 분이 필요하고. 김성혁 센터장이 노송동에서 문화기획가로 인생 2막을 시작하면서 동료 예술가들과 함께 만든 독립서점. 일이 터덕거리고 지칠 때마다 위로가 되는 곳입니다. 김 센터장은 이곳에서 첫 마음을 다잡으며 예술의 힘으로 지금보다 더 달라질 동네 미래를 그려봅니다. 조그마한 그 변화들이 만나다 보면 이제 그게 어느 순간 큰 변화가 만들어져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버티는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5년 동안 버텼고 앞으로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코로나19로 3년 동안 중단됐던 벚꽃 축제가 올 봄에는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펼쳐집니다. 이번 주말 연휴 기간 익산 배산과 순창 옥천고를 비롯해 군산 음파호수와 정읍천, 김제 시민체육공원과 고창 석정지구, 부안 계암동과 전주 한내로 등지에서 일제히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다음 달 말에는 남원 발해봉과 임실 국사봉에서 철축제가 열리고 진안 원현장 마을의 꽃잔디 축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북한의 금융보안 인증 해킹을 적발했다며 업데이트 등 보안에 유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해킹 피해를 입은 PC는 확인된 것만 60여 개 기관에 200대가 넘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해킹 공격 관련 대국민 보안 광고를 공지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북한의 국내 PC 해킹 사실을 확인한 건 지난해 말입니다. 해킹당한 PC는 국가 공공기관과 방산 바이오 업체 등 국내외 주요 기관 60여 곳에 비치된 210여 대에 이릅니다. 북한은 해킹을 위해 국내 유명 금융보안인증서 업체의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뱅킹 등에 쓰는 전자금융과 공공부문 인증서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설치된 PC가 국내외 기관, 업체 개인 등 1,000만 대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정원은 해킹을 탐지하고 지난 1월 긴급 대응에 들어가 악성 코드의 작동 원리 등을 상세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업체와 협조해 보안 패치 개발을 완료했다며 금융 보안 인증과 관련된 업데이트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원은 현재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 중인 기관들을 대상으로 보안 패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국제 해커 조직의 해킹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해킹 조직인 락빗은 자신들이 국세청을 해킹했다며 다음 달 1일 국세청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오늘 2차 전지 양극재 원소재인 리튬 화합물 양산공장 건립을 위한 입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하이드로리튬은 올해 상반기 안에 3,200여억 원을 들여 새만금 산단 10만 제곱미터 터의 수선화 리튬 생산 공장을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주식회사 어반리튬은 1,700여억 원을 들여 6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탄산 리튬 제조 공장을 짓습니다. 2026년 두 공장이 완공되면 일자리 770여 개가 새로 만들어지고 2차 전지 분야 특화단지 조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남원 서남대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남원시와 국립전북대학교 등은 오늘 남원시청에서 전북대 남원 캠퍼스 설치와 남원발전연구원 설립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2018년 문을 닫은 서남대 남원 캠퍼스를 전북대 남원 캠퍼스로 활용하고 대학의 전문 역량을 공유하는 남원발전연구원 설립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 등은 앞으로 전담 조직 구성을 비롯한 실행 방안을 마련해 서남대 살리기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이 이스타항공 70억 원대 배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중인 박석호 타이 이스타젯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달 초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통해 다시 청구했으며 박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박 대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가량을 빼돌려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타이 이스타젯을 설립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지난 14일부터 8일 동안 전북지역 1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업황 전망 경기 전망 지수가 81.8로 8.8포인트 올랐습니다. 두 달 연속 상승으로 전국 평균보다 1.1포인트 높습니다. 수출이 14.8포인트로 가장 크게 올랐고 내수 판매와 영업이익, 자금 사정 등 모든 경기 변동 항목에서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 등에 따른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벚꽃나들이 가기에 좋겠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 22일 평년보다 2주나 빨리 벚꽃이 공식 개화했는데요. 예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역대 두 번째로 빨리 핀 겁니다. 이번 주말 벚꽃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다만 먼지로 인해서 공기가 탁한 만큼 꼭 마스크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이 계속되면서 대기가 바싹 메말라 있습니다. 오늘 전주와 무주 등 전북 5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늘도 대체로 맑겠고 낮에는 5월 초순처럼 따뜻하겠습니다. 전주의 아침 기온 7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5도로 평년보다 8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완주 4도, 장수 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대부분 25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매우 짙겠습니다. 해상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전주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올라 한낮에는 덥게도 느껴지실 텐데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기온은 다소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